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넷에서 콘솔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ASP.NET Core 관련된 여러가지 패키지를 사용해 봤어요. 그 중에는 컨피규레이션 관련된 애들도 있었고, 로깅 관련돼서도 있었고,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한 스캔을 도와주는 스크럽터 같은 것도 있었고요. 미디에이터라는 이벤트 메커니즘,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ASP.NET Core에서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콘솔 앱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콘솔 앱에서 약간의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콘솔 앱에서 제너릭 호스트라는 게 있고요. 이 제너릭 호스트를 이용해서 호스트 빌더를 만들어 사용해야 해요. 일반적인 .NET 코어 관련된 콘솔 앱을 그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콘솔 앱이라고 있죠. 네, 콘솔 앱을 선택하시고 넥스트 하셔가지고 이름을 제너릭 호스트라고 할게요. 제너릭 호스트라고 하고요. 이 상태에서 .NET 6.0을 기준으로 그냥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면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program.cs 파일이 하나 있는 상태고 콘솔 라이트 라인 헬로 월드 이게 하나 있죠. 자, 이제 콘솔 앱을 이용해서 호스트 제너릭 호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호스트 빌더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콘솔 앱이 ASP.NET 콘솔 앱처럼 실행이 되도록 해볼 거예요. program.cs를 이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삭제하고요. i 호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호스트는 host.create default builder ax 이런 식으로 가져갈 텐데, 지금 보시면 i 호스트가 인터페이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져올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이동해서요. 여기서 제가 설치를 할 거예요. cd 자,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할 겁니다. 제너릭 호스트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해서 dir 한번 해보시면 csproj 라는 확장자가 있는 폴더로 이동하시면 돼요. 물론 .NET 누게 패키지라는 거를 오른쪽 버튼으로 이 디펜던시에서요, manage 누게 패키지 이용해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extensions hosting이라고 하면 있을 거예요. 자, 이 녀석을 지금 설치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설치도 가능하고 여기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설치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건지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기를 통해서 하는 게 낫겠죠. 자, 복사해서 할게요. 혹시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 복사를 해서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패키지가 추가가 돼요. 자, 다시 program.cs로 이동을 할게요. 자, i 호스팅에 대해서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자, using Microsoft Extension hosting이라고 나오죠. 자, 엔터를 눌러서 추가를 해줄게요. 자, create default builder 이름이 요게 대문자가 돼야 되겠죠. host.create default builder configuration configure service라는 걸 찾아서요. 여기 있죠? 자, 앞쪽이 컨텍스트가 들어올 거예요. 호스트 컨텍스트라고 람다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service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호스트는 run 하셔도 되고 run async 하셔도 돼요. 만약에
비동기적으로 실행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run async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동기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host ru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host run을 사용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 configure 서비스 밑에다가 hosted 서비스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 hosted 서비스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할 겁니다. 원래 백그라운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SP.NET Core에서 사용하던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컨솔은 처음에 실행할 때 이 엔트리 포인트가 I hosted 서비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호스트 서비스가 그 엔트리 서비스가 될 거예요. 엔트리 포인트는 그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하나 생성해서요, I hosted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해볼게요. 저는 이름을 워커라고 그냥 해볼 거예요. add 클래스에서요. 자, 클래스의 이름은 그냥 워커라고 할게요. 스타터라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면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인터널 퍼블릭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자, 퍼블릭 이 클래스 워커는 상속해서 변환할 수 없도록 저희가 shield라는 구문으로 자, 프로텍션 해 놓을게요. 보호를 해 놓고요. I hosted service라는 거를 상속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Alt Shift F10번 눌러서 implement 인터페이스를 하시면 start async, stop async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작업을 하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 로거를 한번 찍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대로 로거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생성자에다가 ctor 해서요, 생성자를 하나 추가하시고요, ctor 치시고 탭을 2번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iLogo라는 거를 추가를 할 겁니다. 얘는 워커 타입이고요, 로거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read only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 줄 거고요. 하나 더 해서 I host application lifetime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lifetime을 저희가 핸들링을 할 겁니다. app application lifetime application started register라고 해서 on started라는 거를 한번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메소드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on starte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시작이 되면 자동으로 얘를 실행시켜 줄 거예요. 라이프타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이 것들을 복사를 좀 해서 똑같이 started가 아니고 stopping이 있어요. dopping.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application stopped가 있어요. 그러면 on stopping, on stopped 라고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요. Alt Shift F10번 해서 똑같이 아까처럼 메소드를 그냥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3개의 메소드가 또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각각의 라이프타임에 대해서 로거를 넣을 거예요. 로거를 넣어서 로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로거를 private read only 필드로 넣었으니까요.
각각에서 넣어줄 수 있어요. Start Async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log information 한 다음에 뭐 1 한 다음에 Start Async 라고 아주 간단하게 해볼게요. 복잡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 이거 복사해서 아니죠. 자, return을 줘야 돼요. task, complete task를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stop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주시고 얘는 2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stop async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이제 started, stopping, stopped 이렇게 가겠죠. 라이프 사이클이. 그럼 똑같이 이 로거를 이용해서 다 찍어줄 거예요. 얘는 onStarted 3이겠죠. 나머지 stopping, onStopping 4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까지 처리를 해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iHosted Service라는 걸 이용해서 임플리먼테이션한 워커를 만들었고요. program.cs로 가시면 이제 저 워커를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저 워커를 등록을 할 겁니다. 자, services에 이 안에서 service.add hosted service라고 있어요. 여기에 워커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자동으로 지금 이 콘솔 앱이 실행되면서 워커가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실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Start Async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Start Async에서 특정 클래스 또는 특정 펑션으로 출해서 이쪽에서 이니셜라이즈하고 작업하는 형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콘솔 앱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콘솔 앱을 가지고 서버와 비슷하게 앱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아주 간단한 커맨드 라인 툴을 만든다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런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이라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 미디에이터 관련된 아이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이걸 참조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고 나면 자, 여기에서 Start Async가 나왔죠. onStarted가 먼저 오는데 제가 이름을 Stop Async라고 하는 걸 2라고 해놨네요. 얘가 오고 다 바뀌어야 되겠죠. 2, 3, 4, 마지막으로 5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Start Async onStarted가 나온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Ctrl C를 눌러주시면 onStopping 그리고 Stop Async 다음에 마지막으로 onStopped가 오는 걸 알 수 있네요. 제가 5사를 틀렸어요.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럼 얘가 4가 되고요. 이게 5가 되네요.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이 이 녀석이 마지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Ctrl C 눌러주시고요. 3, 4, 5, 1, 2, 3, 4, 5가 자동으로 찍혔어요. 그럼 라이프 사이클은 Start Async 다음에 onStarted가 오고 onStopping 그리고 Stop Async가 오고요. 마지막으로 onStopped가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너릭 호스트를 만들어서 이 호스트를 가지고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과 로거를 오늘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